최근 몇 달 동안 태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 SNS와 뉴스에서 한국이 태국인 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다. 특히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를 대거 추방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서울 공항에서 이유 없이 태국인 관광객이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이야기까지 돌면서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점점 더 커져갔다. 한국 따위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 한국은 태국에 사과해야 해. 우리를 무시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이런 목소리들이 태국 전역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길거리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일부 과격한 시위대는 한국 기업 철수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반한 감정은 단순한 인터넷 여론을 넘어서 실제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된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반한 감정 속에서 태국 국방부 홍보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타나콘 역시 한국에 대한 불만이 깊었다. 타나콘은 국방부 내에서 외교와 군사 문제를 다루며 태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대중에게 설명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태국이 더 이상 한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타나콘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정말 한국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별것 아닌 나라일까? 혹시 자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걸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자면 속으로 불편한 감정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타나콘은 태국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아난이라는 정치인에게서 특별한 제안을 받게 되었다. 아난은 태국 내 친중 성향의 정치인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타나콘에게 한국과 태국의 긴장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실상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타나콘, 한국은 사실 그리 대단한 나라가 아니야. 내가 연주를 이용해서 한국으로 가는 것을 도와줄 테니 가서 직접 확인해봐. 그들이 얼마나 과대평가된 나라인지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아나는 한국이 태국을 능가할 수 없다고 확신하며 타나콘을 설득했다. 아나는 한국이 외형적으로는 발전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중국이나 다른 강대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을 들으며 타나콘은 솔깃해졌다. 그동안 자신이 품어왔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다. 한국에 가서 진짜 모습을 직접 확인해보자. 결국 타나콘은 아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가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이 보여주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통해 태국 정부에 한국이 더 이상 믿을 만한 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태국이 중국과 더 강력한 동맹을 맺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었다. 타나콘의 한국 방문은 빠르게 준비되었다. 아난이 가진 연줄 덕분에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며칠 만에 타나콘은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아난은 타나콘에게 한국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함께 관람할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곳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실제로 얼마나 빈약한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며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타나콘은 한국 땅에 발을 딛자마자 한국의 첫인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매우 효율적이었다. 공항에서 마주한 첫 모습은 타나콘의 예상과는 달랐다. 이게 한국이라고? 생각보다 잘 정돈되어 있군. 타나콘은 속으로 의아해했지만 곧 자신을 다잡았다.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돼. 아난의 말처럼 이건 외국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쇼일 뿐이야. 타나콘은 여권을 내밀고 입국 심사를 받았다. 긴장한 상태로 심사관의 눈치를 살폈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심사는 매우 간단하게 끝났다. 그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입국을 허가받았고 심사관은 친절하게 통과를 안내했다. 그 순간 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다르게 아무런 차별이나 의심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약간의 혼란을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을 떨치지 못했다. 공항 출구에서 아난이 타나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타나콘을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이제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들이 얼마나 과대평가된 나라인지 직접 확인하게 될 거야. 아나는 타나콘을 차에 태우고 서울 시내로 이동했다. 차 안에서 아나는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내가 방금 본 공항? 그건 전부 거칠애야. 외국인들에게만 잘 보이려는 쇼에 불과해. 우리가 곧 보게 될 군사 퍼레이드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들이 아무리 자랑해봐야 진짜 실상을 알게 되면 내 생각이 달라질 거야. 타나코는 아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지만 확실한 의구심이 피어올랐다. 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현실 사이에 미묘한 괴리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들었던 한국에 대한 비판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이내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다. 나는 여기 왜 왔는지 잊으면 안 돼. 그들이 겉으로는 아무리 발전해 보일지라도 그 속은 다를 거야. 타나코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심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고층 빌딩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거리는 활기차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차들이 도로를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고 거리의 상점과 음식점들은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네. 타나코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곧 자신의 임무를 떠올렸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여행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그들이 얼마나 허약한지 증명해내야 했다. 그날 밤 타나코는 서울의 호텔에 도착했다. 방은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타나코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다음날 있을 군사 퍼레이드를 생각하며 자신이 보게 될 한국의 실상에 대해 상상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그들이 얼마나 허술한 나라인지 직접 확인하게 될 테니. 타나코는 그런 다짐을 하며 잠에 들었다. 타나콘과 그의 어머니는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려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었다. 한국이 자랑하는 현무-5 미사일이 전시되는 군사 퍼레이드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타나코는 원래 군사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어머니의 부탁으로 그도 그 현장을 함께 찾게 되었다. 아침 일찍 서울의 도심 한가운데서 시작된 퍼레이드는 엄청난 규모였다. 수많은 군인들이 각종 군사 장비와 차량을 동원하여 행진하고 있었다.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멋진 기동을 선보이고 군악대의 힘찬 음악 소리가 군중들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등장한 현무-5 미사일은 타나콘에게 한국의 군사력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현무-5 미사일이 거대한 차량에 실려 등장하자 그 위용은 가히 압도적이었다. 해설자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무게를 설명하며 그 위력을 강조했다. 현무-5는 최대 사거리 500km에 이르는 중거리 미사일로 최대 9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탄두 무게에 따라 사거리가 달라지며 단거리 타격도 가능해 매우 유연한 전략적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닌 정밀 타격이 가능한 공격형 무기이기도 합니다. 타나코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과는 달리 한국의 군사력은 결코 약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태국에서 언론을 통해 듣던 반한 감정에 기반한 주장들이 과연 얼마나 진실에 가까웠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였다.
현무-5 미사일은 그저 크기만 압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정밀한 타격 능력과 대규모 전쟁 상황에서도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방어와 공격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의 군사력을 한층 더 위상 높게 만들어 주었다. 타나코는 이 미사일이 단순히 거치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진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전력임을 직감했다. 현무-5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다양한 운용 방식이었다. 해설자는 미사일이 10KEM 상공까지 올라가 목표물에 따라 탄도 궤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GPS 유도를 통해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며 핵무기 대신 일반 탄두로도 동일한 파괴력을 자랑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얼마나 정교한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타나코는 이를 들으며 단순히 한국이 방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퍼레이드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타나코는 여전히 그 거대한 미사일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어머니도 역시 이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듯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타나코는 불현듯 자신이 듣고 자랐던 반항 감정이 과연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궁금해졌다. 아난과 같은 정치인들은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며 태국이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제 그는 그 주장이 얼마나 편협하고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약하다고? 이 타나코는 혼잣말을 했다. 그건 아난이 내린 너무 단순한 결론이었어.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역량도 갖춘 나라였다. 특히 현무-5 같은 미사일은 한국이 다른 강대국들과도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고 그 결과 이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성장해 있었다. 타나코는 더 이상 아난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다. 아난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지만 그가 본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현무-5 미사일은 그 상징적인 힘을 통해 타나콘에게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강대국 사이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국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는 태국에 돌아가면 이 사실을 모두에게 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반항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태국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이었다. 오히려 한국과 협력하고 그들의 강점을 인정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많아. 타나코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태국이 더 큰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날 밤 타나코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국의 도시가 만들어낸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 불빛은 단순히 도시의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있는 자주적 힘과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그 불빛 속에서 한국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동시에 보았다. 더 이상 태국이 한국을 단순히 무시하고 넘길 수는 없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타나코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번 여행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고 그 편견을 깨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현무-5 미사일이었다. 타나코는 현무-5 미사일을 보고 나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했다. 그 미사일의 위용은 단순히 군사적 힘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주국방을 향한 한국의 의지,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변화된 인식은 동시에 혼란을 가져왔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알고 자랐던 태국 내의 반항 감정과 아난과 같은 정치인들의 주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한국을 미워해야 할지 아니면 인정하고 배워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타나콘과 그의 어머니는 한강 근처에 있는 한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변의 평화로운 풍경과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는 현무-5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타나콘, 너도 그 미사일을 보고 놀랐지 않니? 생각보다 한국은 우리가 무시할 나라가 아닌 것 같아.
타나코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도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네, 엄마. 저도 사실 놀랐어요. 그 미사일은 정말 대단했어요. 사거리도 길고 탄두 무게도 엄청났어요. 태국에서 봤던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었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아난과 같은 사람들은 한국을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어. 우리 태국이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을 무시하는 게 맞는 걸까? 타나코는 그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아나는 태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동안 타나코는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현무 마이너스 미사일을 본 이후로 타나코는 아난의 주장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난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발전된 나라예요. 미사일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을 무시해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맞아, 타나콘. 그동안 우리도 반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지.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에게 득이 되는 걸까? 오히려 한국과 협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을지도 몰라. 타나코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일었다.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깊이 뿌리내려 있었고 그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었다. 한국이 태국을 무시하고 우리를 차별한다는 이야기는 그의 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는 아난과 같은 정치인들이 이런 반한 감정을 부추기면서 태국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그 과정에서 태국은 더 큰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는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는 한국이 우리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나라고 우리가 그들과 협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타나콘, 네가 그렇게 생각하다니 네가 성장했구나.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가 그동안 자존심에만 매달려서 너무 오만했던 게 아닐까 싶어. 한국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나라야. 그러나 그 순간 타나콘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그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것은 아난의 보좌관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타나콘, 내일 아난 선생님이 주최하는 특별회의에 참석해 줄 수 있겠나?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야. 타나코는 메시지를 읽고 난 후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아난과의 인연을 끊을 수 없었다. 아난은 태국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고 타나콘 역시 그와 오랫동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주장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나코는 잠시 고민하더니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엄마, 사실 아난 선생님이 내일 중요한 회의를 연다고 해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는데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아요. 그가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타나콘, 네가 스스로 내린 결정을 따라야 해. 아난이 틀렸을 수도 있고 그를 따르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타나코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아난의 주장을 따르며 반한 감정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보고 느낀 것을 믿고 새로운 길을 택할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타나코는 혼자서 호텔 방에 앉아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그의 머릿속을 휘저었다. 그가 본 현무-5 미사일,
한국의 발전된 경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그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내가 안한을 실망시키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겠어.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야. 우리가 그들과 협력한다면 태국의 미래도 밝아질 거야. 그는 휴대폰을 들고 안한의 보좌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죄송합니다.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은 그에게 마치 앞으로의 길을 밝혀주는 듯 했다. 한국은 이제 그의 적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였고 그가 꿈꾸는 태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였다. 타나코는 깊은 숨을 내쉬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은 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태국으로 돌아온 타나코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머리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에서 겪은 일들을 곱씹었다. 현무-5 미사일의 위용,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느낀 강력한 발전의 기운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안한과 같은 사람들은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지만 타나코는 이제 그런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신이 곧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느끼고 배운 것들을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특히 반항 감정이 깊게 자리 잡은 태국 사회에서 그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은 결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며칠 뒤 타나코는 태국 국방부에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태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안한도 있었다. 안한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태국이 중국과 더욱 가까워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력했고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타나코는 회의 중간에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다. 그의 차례가 되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저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그들의 군사적, 경제적 발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무-5 미사일을 보며 느낀 것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자국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타나코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의 반응을 살폈다. 안한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몇몇 관료들은 속닥거리기 시작했다. 타나코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한국이 단순한 군사적 강국을 넘어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기술력,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국방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협력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목만 한다면 그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안한이 입을 열었다. 타나콘, 내가 한국에서 본 것이 인상적일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그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악화시킨 적이 있다. 그런 나라를 믿을 수 있을까? 타나코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안한 선생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겪은 일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안정적인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그들과의 갈등을 지속하기보다는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한은 타나콘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타나코는 그가 여전히 마음속 깊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관료들은 타나콘에게 다가와 그의 발언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타나콘의 의견에 공감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한 장교는 그에게 말했다. 타나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경계해 왔어. 갑자기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야. 타나코는 그 말에 동의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두르기보다는 차근차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고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점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한국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의 협력이 태국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신중해야 했다. 며칠 후 타나코는 태국의 주요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한국에서 본 것들과 현무-5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주국방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의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태국 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인터뷰 이후 태국 내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몇몇 정치인들은 타나콘의 의견에 동조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반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타나코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진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타나코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그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한국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태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결심을 다졌다. 몇 달이 지나자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타나콘의 목소리가 결국 정부 내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정부는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는 태국의 외교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타나코는 그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마침내 타나코는 한국과의 협력이 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의 무역이 다시 활성화되었고 한국의 첨단 기술이 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군사적으로도 두 나라는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갔고 이는 태국의 국방력을 한층 더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그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타나코는 이제 태국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태국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다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